치뇌혈입니다.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은 모든 뇌에 관계된 치료를 위해서 기경에서 기혈이죠. 기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치뇌혈, 뇌의 질환을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추에요 1, 2, 3, 4, 5, 6, 7번이 있다면은 사실은 1번은 거의 묻혀서 이 촉지도 좀 어렵습니다. 2번부터 3번, 4번, 5번, 6번까지. 7번은 대추혈이죠. 대추혈입니다. 그래서 이 추간추 돌기 사이에 요 밑에 하부 요 자리를 치뇌혈이라 그럽니다. 실제 이제 이 침구하시는 분들 이 목 경추 부위에 또는 머리는 뭐 이제는 많이들 놓으시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침이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딱딱한 해골로 다 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피하 쪽으로 사실은 이제 사자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상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침 놓는다 그러면은 되게 불안하고, 맞는 사람도 불안하고 놓는 사람도 뭐가 잘못될까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장거리로 뭐 일산, 그 다음에 저기 경북 영양, 안동, 부산 쪽 이렇게 멀리 강의를 다닐 때 운전을 오래 하잖아요. 그때 100회에다가 침을 딱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꽂아 놓고 운전을 해요. 그리고 강의하고 나오고, 그러면 거의 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겠습니까? 거의 뭐 여기 제가 있는 곳에서 운전만 해도 가도 3시간인데 6시간, 강의 2시간 하고 8시간, 거의 8시간을 꽂아놔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꽂아도 괜찮아요. 운전을 해도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피곤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곳인데, 사람들이 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종의 관념일 것 같아요. 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이 돌기를 이렇게 문질러서 찾아서 돌기 사이에다가, 극돌기 사이에다가 이제 침을 자입하게 되는데, 이 실제 이 신경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극돌기 사이로 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경추 자체가 침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기에다가 침을 깊이 놓는 것도 아니고 오픈해서 한치 사이를 놓는데, 그리고 놓으면서 이제 수기를 염전을 하게 되면 뻐근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저기 경추 부위를 보면요, 침을 놔보면 보통 이렇게 경추가 올바르게 쫙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북 형태, 이 라운드가 져야만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일자목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침을 자입해도요, 나중에 침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침 놓은 게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으니까 요렇게 또는 뭐 요게 약간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그냥 교차되듯이 막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경추가 지멋대로 돼 있는 사람, 그러면서 늘 뒷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맑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실제로 이 자리에 침을 자입을 쭉 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 침을 자입하다 보면요, 이 배열이 바로 서요. 신기할 정도로 섭니다. 예. 그냥 이제 앉아서 침을 놓지를 않죠. 엎드려서 이제 침을 놓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밑에서 보면 꾸불꾸불 하던 것이 나중에 바로 이렇게 서기도 하고, 옆에서 보면은 그 라운드 형태를, 그 형태에 따라서 침이 배열이 이렇게 서가기도 합니다. 이게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경락 에너지의 파워입니다. 예.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경락 에너지는 그 경락 에너지 자체, 경락 속에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저희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물리학자가 밝혀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뇌 자극을 통해 그러니까 자극을 통해서 뇌와 교신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복부 중환혈에 침을 놨을 때, 자침을 해서 자극을 주었을 때, 이건 다 태양신경총이잖아요. 이 신경총이 결국은 미주신경과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뇌와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뭐 구구줄절히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친뇌혈이 왜 중요하냐면은 줄기세포를 만약에요 치료법으로 쓴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영상도 올렸지만은 주입처가 어디냐 이거. 예. 이 친뇌혈도 뭐 4번 밑에 3번, 2번, 5번, 6번마다 실지는 기혈 자체도 봤을 때는 그 효능이 다 다릅니다. 예. 어떤 건 뇌하수체 종양에도 좋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수두증으로 막 머리에 뇌압이 찬 걸 갖다 떨어뜨리는 혈도 있고 달라요. 예. 그렇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탁월한 혈자리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참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그 친구인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일반 침으로 자침을 해서 자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침을, 침 자극을 이제 전침으로 약하게 합니다. 세게 하진 않습니다. 약하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온침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모든 뇌질환에 사용하는 겁니다. 침을 정말 잘 놓는다라고 제가 봤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위장에 병이 있다. 그러면은 족삼이라든가 위경에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중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사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모혈 위주로 또 침을 놓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요, 여기를 빠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그래요. 왜냐? 뇌와 소통을 시켜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사음침을 쓰시는 분들은 육기 에너지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육기 에너지 조절로, 그러니까 보살을 통해서 8개 또는 4개, 대부분 8개를 놓죠. 그렇게 해서 글쎄요.
그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한 어떤 추가 자침도 필요합니다. 모든 경락은요, 뇌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뇌 여기에 이 친해혈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추가를 해서 빼지 말아야 될 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종입니다. 팔회혈에서 수회혈에 해당하죠. 모든 뇌수에 관계된 것을 조절하는 혈자리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합을 해서 쓸 건지, 이것이 정말 효과를 더 증폭을 시킬 것이냐 아니냐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모든 뇌 질환에 쓴다 그래서 치뇌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저기를 자침했을 때요, 뇌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뇌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서 조절하는 부위, 여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한 많은 추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줄기세포를 만약에 주사로 이제 주입을 할 때 주입처, 뇌에서, 물론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뇌질환에는 친뇌혈과 현종과 여기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 자리일 것이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 패치를 쓸 때, 제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할 때 붙이는 자리입니다, 이게. 어쨌든 모든 뇌질환입니다. 모든 뇌질환에, 심지어는 저는 이것도 여기에다가 효과로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여기에도 이 자리는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목 디스크라든가 이 경황통, 이런 것들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맞는 사람도 그렇고 놓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풍부라는 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숨골이라 그러죠. 이 여기에다 침 넣으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저는 한 번씩 거의 한 3cm 정도 깊이가 되겠죠. 두치 조금 가까이 되니까 괜찮아요. 저걸로 사람 죽으려면요, 거의 한 10cm 정도를 해서 위로 사자를 해서 뇌를 뚫어야 됩니다. 뇌관을.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옛날 어른들이 거기에 왜 침을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별도의 얘기고, 우리 인체에서 모든 뇌 질환을 어떠한 뇌 병변이라도 빼서는 안 되는 자리이고 좋은 자리인데, 쓰는 사람의 능력에 달렸겠죠.